자, 오늘의 이제 특강은 어떤 내용이냐면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 시를 쓰는데 간단한 요령을 오늘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많은 낭송가들이 다른 사람이 쓴 시를 갖다가 열심히 낭송을 하는데 정말 정작 자기는 시를 안 쓰는, 그리고 어디 뭐 공연장에 가면은 그래요. 신앙송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분 그 MC들은 좀 낯설어서 낭송가를 모시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송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시인이 아닌데 시인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든지 우리 신앙송하는 사람들이 이 시 쓰는 것을 조금 공부하면은 다른 사람이 쓴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세상에 없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과연 글을 썼다고 해서 행가름을 해서 쭉 나열했다고 해서 그것이 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판가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신문사 기자로 현직에 있을 적에 부장할 때였습니다. 그게 부장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새마을 운동이 한참 전개되고 있을 때 분당에 있는 새마을 연수원에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목요일 날 가서 저녁 때 전국에서 모여든 그 분여회 회원들을 거기에 모셔놓고 제가 특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1시간 특강을 한다면은 한 10분 정도는 이제 시사상식에 대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시 쓰는 것을 이제 특별히 가르치고 또 그분들이 이제 동네 어떤 이제 어떤 인쇄물, 마을 신문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기사 쓰는 요령을 조금 이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했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을 이제 앉혀놓고 제가 이제 시작할 때 A4 용지 한 장씩을 이제 나눠드립니다. 쭉 나눠드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를 하나 써본다. 그 시를 써보는데 적어도 내가 쓴 시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쓴 것보다 가장 훌륭한 시를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쓴 시가 바로 노벨문학상을 탈 정도로 훌륭한 시를 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던 머릿속의 생각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좋은 시를 쓰라고 이제 주문을 해놓고 한 10분 동안 이렇게 봐도 한 자도 못 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글자 하나 썼다가 지우고 또 지우고 한 10분이 지나도 그 종이에 아무 내용도 못 써요.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논리적으로 난 쓸 거야. 논리적으로 딱 써서 누가 흠잡지 못하게, 누가 비판하지 못하게. 아니야, 나는 가장 진실되게 쓸 거야. 진실되게 쓸 거야. 그래서 많은 독자들을 감동시킬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쓰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실 있는 대로 거짓말 없이 진실 그렇게 쓸 거야 하고 이제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마음가짐을 쓰다 보면은
한자도 못 써요. 자, 왜 그러냐? 가장 논리 정연하게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잘 써봤자 이미 그 분야에 열심히 쓰고 있는 신문사 논설위원이나 또는 대학 교수 논문이나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미도 없고 논리적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사실 있던 대로 진실로 쓸 거야 하고 욕심을 내다 보면은 그 역시 쓸 수가 없어요. 경험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아무리 진실되게 쓴다고 해도 그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죠?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아마 성경 말씀보다는 성경책 바이블보다는 더 많이 팔린 책은 없을 겁니다. 그 인간의 가장 진실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또 누가 뭐래도 과학적으로 쓸 거야. 과학적으로. 과학자가 쓰는 어떤 논문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한 10분이 지나도 못 쓴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한다. 거짓말이어도 좋다. 진실로 쓰지 말고 허구를 써라. 거짓말로 써라. 또 사실이 아닌 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써라. 머릿속에서. 사실이 있는 대로를 써야 된다. 아니다. 이 문예창작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어도 좋다.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논리 정연하지 않아도 좋다. 비과학적으로 써도 좋다.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쓸거리가 좀 생겼어요. 아까는 정말 노벨상 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없던 어떤 특별한 걸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진실이 아닌 거짓말이어도 좋다. 또 비논리적으로 써도 좋다. 비논리적이라는 거 이런 거잖아요. 막 우주에서 막 전투를 하고 막 비행선을 타고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별을 점령하고 막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우주 속에서 막 서로 비행선이 부딪혀가지고 뭐 무슨 대포를 쏘고 레이저를 쏘면은 막 뻥 하고 터지고 하는데 뻥 하고 터진다는 건 바로 산소가 있어야 뻥 하고 터지는데 거기는 산소가 없습니다. 뻥 하고 터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린 상상 속에서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거짓말로 쓰는 거거든요. 사실대로 쓴다고 그러면 기자들 또는 역사 기술가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이제 쓸거리가 이제 많이 생겼어요. 머릿속에 쓸거리가 이제 많이 생긴 그 상태에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산문을 써도 좋고, 운문을 써도 좋고, 산문은 이제 수필이나 소설, 이런 것들은 이제 산문이라고 그러고, 운문은 시조나 동요나 동시나 또는 시, 자유시 이런 것들이 이제 운문, 어떤 내적 운율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이 크게 이제 달라지는데 어떤 문학 작품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자,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학창 시절도 보냈고, 또 소녀 또는 소년 시절의 어린 시절을 보냈고, 많은 추억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도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 소재는 많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서 그 한 토막씩 이제 쓰는 거예요. 자, 소설과 시와의 차이는 어떤 점이냐면, 소설은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전후 좌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한 얘기를 알아야 그 다음 현재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게 소설이고, 시는 철커덕 사진 찍듯이 한 장의 사진에 앞과 뒤가 없이 그냥 보여지는 하나의 어떤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접한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를 써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하는데 1차원적인 생각, 우리 이제 머릿속으로 시를 이제 짓는 거예요. 또 2차원적인 생각은 뭐고, 3차원적인 생각은 뭐고, 4차원적인 생각은 뭐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멋진 시를 이제 지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행정고시 합격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던 그 이전의 이야기죠. 이제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 일찍 가기 위해서 어머니가 시골집에서 아침 밥을 해주기 위해서 그 쌀을 하는 그 광에 가서 이제 쌀을 꺼내러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신발 끓는 소리가 이제 들려요. 자다가 이제 딱 들어보면, 이제 아침이 밝았구나.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보는 그 하얀 그 대낮처럼 밝은 달빛, 이런 것들을 보고 참 그 추억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에서 그 분위기를 이제 시로 이제 써보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에 달이 밝다. 1차원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달이 밝다. 그 새벽 달이 정말 보름달 그 아침에 새벽에 뜨는 그 달이 밝다. 그런데 이 정도 쓰면은 시가 아니에요, 이건. 시가 아니에요. 달이 밝다. 이건 뭐 아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멋있다, 감동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 향기가 있어야 돼. 향기. 시의 향기. 거기에 시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시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시의 맛이 없어요. 시의 맛이 있으려면은 과학자가 시비를 걸어야 돼요. 시비를. 논리 정연한 어떤 학자가 누가 뭐래? 하고 긍정을 해버리면 이 시가 아니야. 또 역사가 또는 그 어떤 사실만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 맞아. 긍정을 해버리면 이거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는,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가을에 단풍잎이 바람이 불자 팔랑팔랑 춤을 추며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는 야 웃기지 마. 무슨 나뭇잎이 춤을 추냐? 거짓말 하지 마. 왜? 시기 때문에 과학자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과학자가 보는 시각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과학자 표현은 뭐냐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나뭇잎의 자기 중량에 따라서 낙하하는데 바람이라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는 것이지 무슨 나뭇잎이 춤을 추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그런 표현이 바로 시입니다. 자, 그러면 1차원적으로 이제 다리 박다, 이거 틀렸어, 땡. 그러면 이제 고쳐야 돼. 어떻게 고치냐. 참 조금 멋을 부려보면 쟁반같이 둥근 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쟁반같이 둥근 달. 이게 표절이지.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거 이미 세상에 나온 거고 약간 멋지긴 해. 달이 쟁반처럼 동그랗게 됐다. 그 표현까지는 긍정을 하지만 그거 가지고 많은 독자들이 감동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도대체 이게 뭐 어디서 뭐 베낀 거야.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시도 아니야. 이 정도로 시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 이것도 안 해. 제일 처음에 이제 달빛이 밝다, 달이 밝다, 이거 해서 땡. 쟁반같이 둥근 달, 이것도 땡.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까 또 걱정을 하다가 이제 또 짝짝 긋고 다시 씁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가 시비를 거는 쪽으로 이제 한번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달빛이 쏟아진다. 아까보다는 훨씬 멋지고 표현이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시야. 왜냐면 과학자가 시비를 걸으니까 달빛이 쏟아진다 하면 과학자가 야 미친놈아, 달빛이 뭐가 쏟아져. 그거 달은 그냥 그 광선이라는 건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비추는 거고 그 빛은 직선으로 가는 거지 무슨 달빛이 어디로 뭐 쏟아져. 시인은 달빛이 쏟아진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이 쏟아진다. 이것은 바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환한데 달에서부터 빛이 쏟아져 내린 하얀 눈이 내린 거기에 뭐 그 새벽 달이 갑자기 하늘이 쫙 맑아져 가지고 달빛이 쏟아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까지는 멋있어. 그런데 현대 어떤 그 문예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정도 감수성은 다 있어요. 여중학교 시절에 그 정도 표현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 정도 가지고 3차원으로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시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도 수준이 낮은 시예요. 달빛이 쏟아진다. 그래, 시는 맞긴 맞는데 뭐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뭐 이렇게 감동할 거는 없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좀 이제 고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이제 더 고치다 보면은 달빛이 쏟아진다 라는 표현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시각 감각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감각을 또 하나 이제 보태는 거예요. 이제 4차원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4차원은 이제 다시 고칠 때는 달빛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요 정도 이제 표현을 달빛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요 정도 이제 표현을 하면은 감각이 벌써 이제 시각적인 거 하나에서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감각까지 보태니까 감동이 더 와요. 이제 거기서는 괜찮다. 이 정도만 가져도
멋진 시가 된다. 달빛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순전히 이 표현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시비를 걸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너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과학자들이 시비를 거는 내용을 써야지 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보편타당한 평상시의 말만 가지고는 감동을 충분히 불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써도 지금의 어떤 이제 문학 평론가가 멋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정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신, 영혼이 들어가야 돼요. 영혼. 그 다음에 그냥 보이는 대로만 달빛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것은 시적 자아가 없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시적 자아가 없이 그냥 피동적으로 그냥 그림 그리듯이 하는 그것은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 이제 5단계, 5차원적으로 이제 또 고쳐야 돼요. 그러면 거기는 인간사리에 어떤 영혼이 있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휴머니즘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 우리의 문학 작품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살이, 휴머니즘이 담겼냐 안 담겼냐를 보고서 많은 작품을 보고 이 영혼이 있냐 없냐, 시에 영혼이 있는 시가 있고 영혼이 없는 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 이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이 정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혼이 있어야지 그 시가 우리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느끼고 좋은 그 어떤 분위기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철커덕하고 사진 찍듯이 자동 카메라로 찍듯이 이것이 아니라 작가의 의도와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이한 인간살이의 이야기,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시인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것을 어떤 영혼을 집어넣을까? 어머니의 모성애를 나는 넣을 거야. 상황은 똑같아요. 달빛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에다가 어머니의 모성애, 또는 어머니가 내 새벽밥을 학교 등교시키기 위해서 새벽밥을 짓는 그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 싶은 거야. 그것이 나만의 경험이고 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독창적인 시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시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말장난하는 시. 그래서 우리 신앙송하는 사람들도 그런 시 쓰지 말고, 그런 시 낭송하지 말고 영혼이 있는 시, 그 바탕에 깔려있는 인간살이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는, 내 가슴을 흔드는 그런 내용이 있는 시를 낭송해야지, 그냥 말장난으로 말풀이만 하고 어떤 또 그림 그리듯이 내 생각은 없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만 그냥 쓰는 그런 시 많이 있어요. 그런 시는 시가 아닙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까? 달빛 쏟아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 가지고 이제 땡이니까 이제 한 차원 높여서 영혼을 넣고 휴머니즘을 넣겠습니다. 달빛 쏟아지는 소리는, 그 소리는
달빛 쏟아지는 소리는 내 어머니의 신발 끊는 소리, 고무신 소리, 내 어머니의 쌀 꺼내러 가는 어머니의 고무신 끓는 소리, 그것과 이제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고 달빛 쏟아지는 소리와 그 풍경과 그 소리와 그것이 어머니의 그 고무신 끓는 소리가 들리면 늘상 떠오르는 게 환히 밝은 내 그 보름달이 생각나고 환한 그 새벽이 생각나고 그 어떤 그 이제 곳간에 들어가서 그 쌀 꺼내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응축해서 그 소리만 들리면, 그러니까 조건반사죠. 그 집에서 강아지를 키운다든지 또는 그 축사에 그 소나 또 양 이런 것들을 키울 적에 특별한 소리를 냅니다. 딸랑딸랑 하면은 막 양들이 막 모인다든지, 또 어떤 신호를 딱 이제 밥통을 갖다가 뚝뚝뚝 들기면은 모두가 와서 닭들이 이제 모이주나 보다 하고 막 몰려드시, 그것이 조건반사거든요. 이게 어떤 소리를 내면은 밥 준다는 소리구나. 이걸 조건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신발 끓는 소리나 달빛 쏟아지는 소리나 같이 오버랩시키는 이런 기술이 바로 시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살이의 휴머니즘, 사람의 짓거리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영혼이 있는 거고, 보편타당한 어떤 진리가 거기서 이제 터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시를 쓸 때는 지금과 같은 5단계의 작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즉흥시로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들을 아주 그 어떤 이제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깔아놓는 게 문학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를 대할 적에 표현은 이렇게 이제 했지만 실제 내용은 그거다. 예를 들면 뭐 도종환이가 담쟁이 썼는데 저 높은 벽을 기어 올라 반드시 뛰어넘어, 이것은 뭐 무슨 독재에 한거하라는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종환 시인이 쓸 때는 이쁜 담쟁이를 쓴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시를 읽고 혁명 가서 때려 부셔 넘어가.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벽을 쳤다고 해서 딱 여기는 못 가나 보다 하고 딱 멈추지 말고 담쟁이처럼 뛰어 넘어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함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 장치를 몰래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놓는 거예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야, 독재한 거에 이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시를 읽고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 높은 담장이라도 기어 올라가서 끝끝내 손잡고 같이 올라가서 뛰어넘어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시인은 상당히 연약하고 뭐 이렇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치들을 생각은 했지만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은근히 거기다 이제 감추어 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의 맛이라고 하고 시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제 이런 시를 쓸 수는 있어요. 시를 쓸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쓴 시를 보고 지금처럼 이 과정으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이거 정말 괜찮은 시다. 이거는 뭐 표피적인 거, 말초신경 자극하는 거, 시의 향기가 없는 거, 영혼이 없는 시,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을 정말 깊숙이 뭔가 큰 장치가 있고 보편타당한 인간의 어떤 인간살이에 있어서 이거는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시인이 얘기한 건 이렇게 기둥보다도 더 큰 무거운 힘이 있는 거야. 이거 몰랐지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시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인들이 시를 쓰는 것은 단숨에 그냥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장치를 오래오래 생각했다가 쓰는 겁니다. 시를 단숨에 5초 만에 썼어 또는 1분 이내에 썼어 이런 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살아온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응축해서 마지막 이게 정리를 할 뿐이지 그 시를 쓰는 것은 대단히 오랜 시일이 걸렸다. 예를 들면 제가 쓴 시 중에 이제 남산타워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쭉 보면은 이제 그 남산타워에 걸린 그 달이 훤히 보일 때 남산타워의 아름다움을 쓰는 시가 아닙니다. 이건 남산타워에 들린 그 보름달은 바로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얼굴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목은 남산타워지만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해 줬던 얘기를 갖다가 쭉 쓰는 겁니다. 그냥 다시 얘기해서 오버랩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남산타워를 보고 있지만 시인의 생각은 고향의 어머니로 가서 늘 내 어렸을 때 어머니를 생각하면 달빛을 보고 온화한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했기 때문에 서울의 삭막한 서울의 그 남산타워에 걸린 그 달을 봐도 온화한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지. 남산타워에는 봉수대가 있고 거기에는 몇 층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뭐가 있고 세상이 다 보이고 이런 거를 쓰는 것은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산타워, 제목은 남산타워지만 고향의 어머니를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오버랩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훤히 달 밝은 새벽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고무신 소리와 이렇게 오버랩 시킨다든지 이런 게 다양한 경험을 갖다가 몇 자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응축시켜서 서로 결부시켰을 때 감동을 더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그러한 어떤 시 창작의 시인들은 그 과정을 밟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수정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좋은 시가 되는 건데 사실은 마지막으로 나온 게 굉장히 쉽고 또 자연스럽고 아주 쉽게 이렇게 나오지만 그 시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떤 질곡이 있었다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된다. 저는 시 쓰는 걸 1999년 12월 31일 날
접었어요. 그 뒤에 1년에 한 서너 편 정도 쓸까 말까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시 쓰는 게 재미가 없어서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만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열심히 썼어요. 막 발표도 하고 막 많이 했는데 원고료도 많이 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를 즐기자. 그 시를 쓰기 위해서는 고통이 뼈를 깎고 살을 에이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시인들이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앙송처럼 즐겁고 시를 즐기자 쪽으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앙송에 관련한 방송을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 과정까지 온 겁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가 주제 넘게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어떤가요? 제 얘기가 이제 좀 과장이 됐다 또는 좀 엉터리다 하면은 새겨 들으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실록이 아주 무성한 5월 가정의 달이 되는데 특히 이제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곁들여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복한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이 비 그치면은 가정의 달로 이제 금방 접어들어요. 실록이 우거지고 모든 가정에서 이제 가족 행사가 아마 있을 거예요. 효도 잔치도 해야 되고 또 생일 잔치도 해야 되고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의 그 어떤 화목함, 서로 가족이 그 어떤 정말 따끈따끈한 아주 그런 정을 나누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특강은 마치고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